2021년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탄자니아의 소설가인 압둘라 자크 구르나에게 돌아갔죠. 난민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성과 자아성을 묘사한 소설로 인정받았어요. 노벨 문학상은 19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4차례 수여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 사건 탑 5를 선정해 봤습니다. 5위, 수상 철회 요청당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는 오스트리아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시인으로 유럽 문학계에서 권위 있는 문학상을 휩쓸었죠. 희곡 관객모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요. 201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축하보다 논란의 주인공이 됩니다. 2019년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극작가 페터 한트케를 두고서 수상 철회 요구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발칸의 도살자로 불리며 민족주의를 내세워 인종 청소를 벌였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을 옹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페터 한트케는 전범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돼 있다가 2006년 숨진 밀로세비치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읽었고요. 같은 해 인터뷰에서 밀로세비치는 영웅이 아니고 비극적인 인간이라고까지 말했거든요. 인종청소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보스니아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4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2차례나 올랐다가 아깝게 탈락했는데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알베르 까미는 카잔차키스야말로 나보다 100번은 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더 인상적인 코멘트는 영국의 작가 콜린 윌슨이 한 말이에요.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비극이다. 이름이 카잔초프스키이고 러시아어로 작품을 썼더라면 그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카잔차키스가 그리스인이 아니었더라면 그리스인 조르바는 아예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독자 입장에서는 그가 그리스인인 것이 다행이 아닐까요? 3위, 노벨 문학상을 거부한 사람들. 1958년 먼저 타이에 의해 수상을 거부한 닥터 지바고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인데요. 당시 작품이 혁명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소련 정부는 작가에게 여러 제약과 구속을 가했는데 닥터 지바고가 해외로 밀반출되어 끝내 출간이 되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국외 추방 위기에 놓이자 수상을 포기하게 되죠. 조국을 떠나는 것은 내게 죽음과 같다라는 탄원서를 전하고 노벨상 수상을 거부했습니다. 1989년에 이르러서야 그의 아들 예프케니 파스테르나크가 대리 수상했어요. 1964년 자의에 의해 수상을 거부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노벨상으로 인해 나의 문학 활동이 외부적 영향을 받는 것이 싫다. 수상을 거부했죠. 상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제도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실존주의적 사고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이든 종교든 문화든 간에 모든 종류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2위, 역대 가장 파격적인 노벨 문학상 수상자. 2016년 포크럭의 전설, 음유시인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대중가수로서는 최초의 기록이죠. 스웨덴 할리먼은 그의 수상을 알리면서
훌륭한 미국 음악의 전통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해냈다 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시보다 더 시적인 가사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밥 딜런은 청춘의 우상이자 저항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시상식에 불참한 밥 딜런은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수락 강연도 마감 시한인 2017년 6월 10일 직전에서야 녹음본으로 제출해 비공개로 진행했죠. 만약 이 강연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은 노벨상 상금 전액을 할리먼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강연 내용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 정작 원작에는 없는 문장이었다고 하는군요. 확인 결과 그 문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애용하는 문학작품 요약 웹사이트의 요약본 표현 중 잘못 올린 구절을 밥 딜런이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When I received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 got to wondering exactly how my songs related to literature. I wanted to reflect on it and see where the connection was. I'm going to try to... 앞서 그의 강연에 대해 아름답고 유창했다고 극찬한 할리먼은 또 한 번 멋승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데뷔 이후 그래미상만 11회 수상했고 영화 주제곡으로 골든글러브는 물론 아카데미상까지 휩쓴 밥 딜런입니다. 2008년에는 퓰리처상 공로상을 수상했기도 했는데 굳이 노벨문학상까지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1위, 역대 가장 의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1953년 영국 총리 처칠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문학상입니다. 수상작은 처칠의 회고로 2차 세계대전이죠. 스웨덴 할리먼은 역사적이고 전기적인 글에서 보인 탁월한 묘사와 고양된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빼어난 웅변술 덕분이다라고 했답니다. 당시 노벨 문학상 후보로는 대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비롯해서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 등이 있었는데 쟁쟁한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상을 탄 것에 대해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가 다음 해인 1954년에는 헤밍웨이가 수상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서 실망했는지 처칠은 노벨 문학상의 시상식에 아내를 대신 보냈다고 합니다. 이상은 제가 뽑은 노벨 문학상 이변의 사건들이었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